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대단원 1단원의 마지막 단원이네요. 변동대와 화성암이라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 문제 가볼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화성암 AB의 모습과 평강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을 나타낸 거다. A와 B는 각각 현무암과 화강암 중 하나이다. 이 문제의 일단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성암을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나뉠 수 있고, 그리고 마그마의 성질에 따라서 현무암과 하강암을 다 구분할 줄 아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들이 같이 적어 봅시다. 화강이가 섬에 가서 반려자를 만나는데 유부녀는 안 만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왼쪽에 여기 현무암, 안산암, 유무암에 해당하는 건 화산암이라고 했어요. 지표에 분출해서 마그마 분출이라고 말했죠. 분출. 그리고 반면에 분출한 다음에 굳어진 암석들을 말하고, 반려암, 섬노암,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심성암이라고 해요. 지하대 깊은 곳에서 관입해서 분출하지 않고 굳어진 거를 말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SiO2의 함량이 많았다. 이쪽으로 갈수록 철이나 마그네슘의 함량이 많았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볼까요? 1번. 그래서 지금 A와 B 중에서 현무암에 해당하는 거는 A가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어둡잖아요. 어두운 거는 철, 마그네슘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어둡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화감 같은 경우는 또 큰 걸 알 수 있어. 아래쪽으로 올수록 입자의 크기가 크지. 왜냐하면 천천히 식으면서 입자가 성장할 시간이 충분했어.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화산암에 비해서. 그래서 B는 화강암이 됩니다. A는 염기성 화산암이고, A는 화산암 맞아. 그리고 염기성, SiO2 함량이 많으면 산성암, SiO2 함량이 적으면 염기성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B는 산성심성암이다. 1번 맞아요. A는 고철질암, 철이랑 마그네슘이 많으면 고철질암이라고 하고, 그리고 규장질암이라고 하는 건 SiO2 함량이 많으면 규장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2번 또 맞아요. 밀도는 B가 A보다 크다. B는 SiO2 함량이 많잖아. 철, 마그네슘이 많은 A가 더 큽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암석의 색은 A가 B보다 어둡다. 맞는 말이에요. 5번 유색 강물의 함량은 A가 B보다 많다. 유색 강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두운 강물이라고 말했죠.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A는 어두우니까 유색 강물의 함량비가 더 많겠죠. 대표적으로 쌤이 감남석이라는 유색 강물 하나만 기억해 달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대표적인 무색 강물 석영을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한 가지 만약에 더 기억을 한다면 6번 무색 강물 부피 분의 유색 강물의 부피 비는 A가 B보다 크다. 유색 강물의 비율가 더 크니까 A는 어둡게 보일 거야. 그래서 6번 맞아요. A의 주요 유색 강물은 감남석, 휘석이고 B의 주요 유색 강물은 각섬석, 흑음모이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석영이라고도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약간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외울 거를 좀 바라기보다는 조금 그렇네요. 7번은 제가 넣어놓고도 조금 미안하네요. 몰라도 됩니다. 7번 정도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봤던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표 있을 건데 거기서 한번 유색 강물 다시 한번 찾아봐요. 7번 맞아요. A의 주요 그래서 막 감희 각흑으로 이렇게 외우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몰라도 돼요. 이게 지각2에 좀 많은 내용이라서
8번 A의 주요 무색 강물은 석영과 사장석이다. 7번, 8번 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A의 주요 무색 강물은 사장석이라고 했는데 석영과 사장석, 석영은 틀립니다. 8번 같은 경우에 석영은 틀리는데 이 7번, 8번은 사실 표가 있어요. 그 표를 정확하게 주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판단하라고 하는 게 지구학 원 수준입니다. 제가 넣어놓고도 조금 그렇네요. 이 정도는 아직은 몰라도 된다. 9번 A는 유문암보다 SiO2 함량이 많다. A는 현무암이잖아. 그러니까 SiO2 함량이 많다고 하면 안 돼요. 유문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은 B이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식어서 만들어진 거 화성암 B 맞죠? 근데 다만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10번 맞아요. B는 조립질 조직. B는 지하 내부에서 천천히 굳어졌으니까 입자의 크기가 큰 조립질. 반면에 A는 세립질. A의 표면에는 기공이 발달한다라는 하는데 A 같은 경우에는 화산 폭발하면서 이제 식으면서 마그마에서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그 사이에 기공들이 발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무암이 주로 있는 제주도의 현무암을 떠올려 보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번 또 맞는 말이에요. 13번 암석을 구성하는 결정의 크기는 반려암이 A보다 크다. 반려암이 현무암보다 입자의 크기는 크죠. 암석의 생성 깊이는 A가 B보다 깊다. 아닙니다. B가 더 깊어요. 생성 당시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A가 B보다 느렸다. A가 B보다 더 빨라서 입자에 성장할 시간이 없는 거죠. 생성 당시 암석에 가해진 압력은 B가 A보다 높다. 생성 당시 암석에 가해진 압력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마그마가 생성 과정을 배우면서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깊이랑 연관되어 있었어요. 항상. 그러면 A는 이제 지표 쪽에 있으니까 누르는 힘이 많지 않아. 요 정도만 눌러. 근데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이만큼이 너를 눌러. 그러니까 B가 A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있으니까 압력이 더 크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다 배웠던 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대응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그림은 우리나라의 화성암 지형 가에서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화성암 지형을 여러분들이 시대도 알고 그리고 어떠한 전리가 나타나는지도 알고 전리의 형성 과정도 알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화산암 지형이랑 심성암 지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화산암 같은 경우에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화산암 지형은 신생대에 만들어졌고 심성암 지형은 중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예외도 있는데 이렇게 크게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상전리가 발달해 있고 판상전리가 발달하고 있어요. 주상전리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이제 화산 폭발해서 지표로 분출하면서 급격히 식으면서 육각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발달한 거를 말해요. 여기 육각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발달해 있는 전리를 주상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냉각 수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판상전리는 깊은 곳에 있던 심성암이 이렇게 외부에 압력이 있으니까 자기도 이 모양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외부로 가하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근데 위에가 만약에 침식되거나 이 암석이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해봐. 융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누르는 힘들이 작아졌는데 내가 이쪽 바깥으로 계속 힘을 주고 있으면 내가 갈라질 수가 있어. 암석들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전리라고 해요. 이때 만들어지는 전리를 판상전리라고 하고 융기하면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는 거야. 압력 감소되면서 차이점을 아셔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면 대부분 화산암은 섬에 있는 거라고 했지. 우리나라에 제주도, 독도, 울릉도 그리고
그리고 철원에 있는 한탄강 정도 기억해 주라고 했고,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우, 북한, 설인, 불금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설인, 불금, 오대산, 북한산, 설악산, 인왕산, 불암산, 금강산이 있어요. 1번 가봅시다. 가에서 다의 주요 구성 암석은 모두 마그마가 굳어져 만들어졌다. 맞죠? 마그마가 굳어졌으니까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표 밖으로 분출돼서 굳어진 거랑 지하 내부에서 굳어진 거 그 차이만 있는 거겠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가의 주요 구성 암석은 지표의 풍화 침식으로 융기하여 지표에 노출된 거다. 가 같은 경우는 설악산이네. 아, 얘는 판상전리구나. 그러니까 융기하여서 노출된 거 맞죠? 압력 감소됐고 갈라졌고. 3번 나에서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여 생성된 현무암이 분포한다. 나에서는 화산암, 제주도니까 화산암 지형이고 그 중에서도 현무암이 많아요. 3번 맞습니다. 4번 다의 화산의 분화구 부근에서 마그마가 냉각되어서 생성되었다. 자, 화산의 분화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지표로 분출하게 돼서 여기 생긴 요거를 이제 우리는 분화구라고 해요. 마그마가 올라와서 분출하게 된 분화구. 그러면 지금 심성암이랑은 대응되지 않는 말이야. 다 같은 경우 북한산은 심성암이잖아. 그러니까 화산이 분출해서 분화구 부근에서 냉각되었다. 이 말은 옳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 맞는 말이겠죠. 5번 나의 주요 구성암석은 SiO2 함량이 52%보다 적다. 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현무암이라고 했는데 52%보다 적은 거 맞죠? 가다의 주요 구성 암석은 조립질 조직이 발달한다. 가다는 심성암이니까 조립질 맞아요. 나를 구성하는 주요 암석은 반려암이다. 나를 구성하는 거는 반려암은 심성암이잖아. 얘가 아니라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7번은 틀려요. 현무암이면 주상전리가 나타나지 않아. 8번 다의 주요 구성 암석에는 수평 방향의 전리가 발달한다. 수평 방향의 전리, 수직 방향의 전리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이 없을 겁니다. 참고로 이 주상전리든 판상전리든 얘들은 수평, 수직 방향으로 다 전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제가 넣어봤는데 수평 방향으로도 전리가 발달하고 압력이 감소하면서 얘들이 쪼개질 수 있는 게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지는 건 아니야. 지금 여기서도 보면 뭐 이쪽 방향으로도 살짝 뭐 갈라진 틈도 보이고 이쪽으로도 뭐 좀 갈라져 있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림을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의 주요 구성 암석은 신생대에 형성되었다. 가는 설악산이잖아. 얘는 중생대야. 그래서 틀렸고, 울릉도와 독도는 나와 같은 지질시대, 맞는 말이죠. 신생대에 형성되었고, 불암산과 오대산은 다와 같은 지질시대 중생대에 형성되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그림 가는 지하 온도와 분포와 암석의 용융곡선, 나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 그리고 A, B, C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 쭉 나와 있네요. 자, 지금 3번의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마그마의 생성 과정을 이렇게 그래프의 용융곡선과 지하의 온도 분포를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마그마가 생성되는지 압력 감소도 있고 물의 공급에 의한 용융점을 낮추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온도를 높여줘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마그마의 장소를 여러분들이 대응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1번 볼까요? 깊이에 따른 온도의 증가율이라고 했죠. 그러면 0에서 50km는 여기서는 온도가 한 800도씨까지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50에서 100km는 같은 50km를 내려가는데 대략 온도가 한 300도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0에서 50km 구간이 증가율이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1번 맞습니다. 물이 포함된 암석의 용융곡선은 A랑 B가 됩니다. 지금 C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고 물을 포함하지 않은 거고, 물을 포함해서 이렇게 용융점이 낮아지는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의 용융 곡선 또는 대륙 지각의 용융 곡선이라서 이렇게 깊이가 얕아요. 지각 같은 경우에는 물을 포함한 함수 강물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물이 있어요. A와 B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A와 C라고 하면 안 돼. A와 B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3번 멘틀의 물질의 용융 온도는 물이 포함된 경우보다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높다. 3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암석들의 광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만약에 1000도씨에 녹는다면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물을 이 사이에 포함시켜주면 얘들 사이에 결합력이 약해져서 이제 한 900도씨만 돼도 녹일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을 포함시키면 용융점이 낮아진다는 거. 4번 100km 깊이에서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물질이 용융된다 라고 했는데, 그럼 100km를 이렇게 잡아봐봐. 그리고 얘는 물을 포함한 거, 얘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거. 물을 포함하지 않은 용융 곡선을 봐줘야 되겠지. 지금 문제에서 물은 거는 물이 포함하지 않은 멘틀 물질이 녹는지 안 녹는지 물었잖아. 물을 포함한 멘틀 물질은 녹아요. 100km에서. 그렇지만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 물질은 녹지 않는다라는 거. 용융점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지각 내부에서 압력이 증가할수록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온도는 높아진다. 화강암의 용융 온도라고 했으니까 얘를 봐줘야 돼요. 그리고 지각 내부에서 압력이 증가한다는 말은 깊이가 깊어진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깊어질수록 용융점의 온도는 낮아지네요. 지금 이쪽으로 가잖아.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용융 온도는 낮아지니까 5번 틀렸고, 디귿에서 AA- 과정. AA- 과정은 온도를 높여주는 과정이죠. 주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고 했는데, 지금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거야. 유문암질 마그마나 화강암질 마그마는 똑같은 겁니다. 6번 맞는 말이에요. 7번 미안해요. 지금 디귿에서라고 말했는데, 디귿에서 AA- 과정으로 제가 지금 뒤에 거만 봤네요. 디귿에서라는 말은 틀립니다. 디귿에서는 이 섭입대에서는 지각에서 이 해양판에서 물이 나와서 멘틀 물질이 녹게 돼요. 그러니까 디귿 과정에서는 생길 수 있는 게 이 B 과정이에요. B 과정. 그러니까 CC-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못 봤네요. AA- 과정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위에 부분, 대륙지각 하부가 녹는 거예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리을이라고 한다면 AA-랑 대응되는 건 리을이에요. 말을 잘못했네요. 얘가 화강암 또는 현무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디귿은 화강암 또는 유문암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얘는 현무암이라고 말해야 돼요. 6번 틀렸습니다. 7번 니은에서는 주로 CC- 과정, CC- 과정 아닙니다. 니은에서는 멘틀을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곳이니까 압력 감소인 B- 과정이라고 말해야 돼요. B- 과정. 그래서 7번도 틀렸어요. 8번에서 기역에서 물의 공급으로. 기역에서 물의 공급 없습니다. 멘틀의 용융 온도가 낮아져서 마그마가 생성된다. 기역에서는 물의 공급이 없고, 이 섭입대 부근에서 판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해양지각에서 물이 빠져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랑 연관시켜야 돼요. 디귿. 9번 기역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그쵸.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멘틀 물질이 녹으니까 멘틀 물질의 부분 용융이 일어나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돼요. 그래서 9번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1단원을 다 마무리했네요. 자, 시간이 7시 18분이네. 다들 이제 대단원 1단원을 마무리했는데 너무 고생했고,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더 채워지기 전에, 쌓이기 전에 얼른 복습하길 바래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처음에 먹었던 마음 잃지 말고
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영상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들 고생했어요.